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평범한 26살 남성이고 20대 남자 관람객이 사실 미술계 제가 또 관람자라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많지 않아요, 확실히. 이제 남자가 일단 여자보다 월등히 적고 또 젊은 남자는 또 그 중에서도 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, 저는 아무래도 전시를 볼 때 누가 볼 때는 되게 조용한 관람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가 보면 되게 좀 사진 찍느라고 오두방정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게 되게 양면적인 것 같아요. 전시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누군가는 좀 진득히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 시선을 두고 오래간 좀 감상을 하는 편인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냥 휙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, 저는 좀 전시에 따라 그런 성향이 둘 다 나타나는 것 같고, 또 요즘에는 전시가 상업 전시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의 전시 관람 방법이 있는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조용한 편이다, 굳이 얘기를 하자면. 그동안 관람했었던 것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에 대한 경험을 여쭙고 싶어요. 저는 사실 전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 개 중에 몇 개 꼽는 게 쉽진 않은데, 작년 이맘때쯤에 비교적 최근이에요. 그곳에서 무물이라는 전시를 봤었는데, 이제 작가님께서 먹에다가 돌을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돌을 굴려서 작품을 그리시는 건데, 이제 붓 대신 돌을 쓰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돌을 굴려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굉장히 들죠. 근데 그 작업을 막 몇백 번, 수천 번씩 반복하셔서 작품 하나를 완성해서, 그리고 그 작품 하나만 전시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작품 전시가 됐었는데, 만드는 과정이 이제 영상으로 또 남아 있어요. 근데 그걸 보고 좀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던, 그게 사실 그럴 게 아니잖아요, 어떻게 생각해 보면. 미술이나 예술이라는 게 좀 집약적인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이 산업이라는 게. 근데 이거는 사실 원시 노동에 가까우니까. 근데 그걸 기어이 해내서 전시를 열고 관객들이 그것을 보고 호흡하는 걸 제가 또 그 호흡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,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, 이게 좀 위대하구나. 좀 시대를 너무 거스르면은 너무 위대한 게 되는구나 라는 감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작품 제목도 왜 보통 이제 무제로 그냥 통일해서 작품 이름을 따로 짓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, 그런 식으로 무물 연작이었던 것 같아요.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작품 하나하나에 어떤 엄청난 뭔가 자기 주장이나 뭐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름에서부터 좀 특히 개성이 없어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,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. 좀 요즘에 자극적인 전시나 그런 것들을 익숙해온 사람들에게는 좀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냥 먹이 막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걸 보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전시를 보고 또 사진으로 기록하고 다시 되새기고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또 알게 되고,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돌을 아무렇게나 수천 번 굴린 게 아니다라는 게 딱 벼랑간 깨닫게 되잖아요. 그래서 또 충격을 받게 되고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? 작가님 이름이나 이런 거. 아니, 지금 그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. 아, 네네. 오히려 그리고 그 대신에 더 잘 많이 기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저희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조금 흐려진 것도 전시 경험을 기억하는 그 방식의 일부니까. 네, 그쵸? 그런 것 같아요. 그날의 어떤 뭐 분위기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그런 여정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? 비슷한 시기였는데 오늘보다는 좀 더 시원했고 그리고 그곳이 사실 집에서 제가 외출을 할 때 항상 지나가요, 그 근처를.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들러보게 되죠. 왜냐하면 어떤 미술관이, 큰 미술관이 있고 뭔가 내가 전시를 꾸준히 보는 사람인데 전시 정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나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볼만한 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
이 아트 스페이스라는 곳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뭐 또 새로 걸어놨어. 포스터나 이런 걸 걸어놨으면 하나보다 하고 들르게 되고 또 입장료도 매번 무료인 공간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습관성으로 들르는 마치 뭐 편의점 가듯이 은행 가듯이 이렇게 들러보게 되는 곳이라서 그때도 다른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우연하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. 크게 맘먹고 무슨 어떤 큰 전시가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거나 뭐 고흐전을 한다, 반고흐전을 한다 이래야지 맘먹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전시 경험을 하는 것을 삶의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일상 속으로 그냥 넣어버렸어요. 저는 어느 순간부터. 그렇게 하는 게 제 삶이 좀 더 편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몇 개를 보는지도 모르겠고 한 달에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기록을 하는 것도 있어요. 너무 이게 무의미하지 않게 하려고. 그 안에서 본인이 움직였던 동선과 좀 기억나는 작품과 공간의 구성을 드로잉으로 재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. 그리고 들어가면은 좌측 벽면에 초대형 작품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너무 진짜 그야말로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만큼 규모도 크지만 사실 그 규모의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한 방식으로 드로잉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냥 뭔가 숭고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닥에 균일하게 깔아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펜스나 뭐 울타리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냥 그렇게 돼 있었어요. 사람들이 이미 좀 몇 번 밟은 듯한. 그리고 정면으로 입구에서 정면에는 이제 조금 작은 비교적 좀 작은 작품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드로잉들이 좀 작은 작품들이 있었고 어떤 조각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탠드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이것들을 포함해서 벽면에 나무 판자로 된 어떤 장식물도 있었는데 이것도 작품이었는데 정확한 모양이 기억이 안 나고 사진을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그런 식이었고 아무튼 그 전시에서 제가 가장 크게 남아있는 기억의 한 장면은 딱 입구에 들어섰을 때 그 좌측 벽면에 있는 초대형 작품을 보고 엄청나게 깜짝 놀란 것 그리고 그 압도당했던 기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. 이만큼 부분이 있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한 큰 거실처럼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쭉 길게 뻗어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약간 니은자로 꺾여져 있는 그 정도 공간 이렇게 뭐 한 바퀴 돌 수 있다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고 그냥 큰 거실 정도의 공간인데 여기가 임팩트가 너무 세서 뒤에도 유심히 봤거든요. 근데 그 뒤쪽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네, 그런 전시였어요. 다른 작품들도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. 좋았는데 세세한 것들을 사실 저는 기억하는 걸 좋아해요. 사실 사람들이 보통 좀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는데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거든요. 저는 그 말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. 저는 사람 자체가 나무를 보는 사람인데 숲을 보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나니까
숲을 봐야 될 때가 있어요.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유심히 보고 소중히 하고 내 기억 속에 오래 남기고 싶은 나무들이 기억이 잘 안 날 때, 그럴 때가 지금 같은 경우인데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. 그게 이 전시에서 봤었던 다른 많은 수많은 작품들인데 그것들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. 찾아보고 올 걸. 제가 찍은 사진들.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고 싶은데,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. 뭔가 그 구도나 작품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 배치 같은 것들이 위주로 기억이 나고 디테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미치겠네. 전시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되게 주관적인 해석이 담긴 그런 기록을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요. 야, 자유 드로잉. 네. 자유 드로잉. 몇 가지 떠올라요. 이런 거 원래 그냥 막힘없이 그리라고 했어요. 고민하지 말고. 뭔가 이런 느낌이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? 아니, 불현듯 그 폭포가 물이 떨어지면 바위를 깨잖아요. 어느 순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런 이미지가 심상이 떠올라서 정말 작은 물방울도 영겁의 시간이 있으면 바위를 깰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았어요. 그 전시가. 그 전시를 보고 제가 느낀 감상이 그랬는데 그렇게 표현되지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그 작가의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들은 폭포에 가까웠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폭포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런 절벽에서 미친 듯이 떨어지는 그런 풍경이 떠올랐다고 해야 되나? 좀 바위가 가득한 그런 계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이미지가. 네, 그런 이미지입니다. 좀 동적인 심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더 기억을 오래 하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또 그렇게 된달까? 만약 이 멈춰있는 작품이 내 머릿속에서 뭔가 재생이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은 그림을 그렸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폭포가 떨어지면서 바위들을 깨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. 이 한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. 그 전시를 제가 관람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냥 작품을 보고 그 공간에 나온다라는 아주 1차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느끼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것들을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. 전시를 본다는 거는 결국엔 저는 예술가가 작가가 구현해 놨던 어떤 자신만의 시야를 제가 빌려서 보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혹은 부족할 수 있는 시야를 대신 보고 온다. 그걸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. 공간으로서. 그리고 누군가 함께 관람하러 간다면 타인이 보는 그 시야도 추후에 관람 후에 대화를 통해서 그것도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 공유한 것에 대한 감상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.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제가 느낀 감상을 뭐 친구와 애인과 또 공유하고 그 감상을 또 제가 듣고 또 그거에 대한 감상도 있어요.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공유했다. 좀 그것까지 1차, 2차, 3차, N차 감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또 저는 기록하죠. 그리고 지금 기록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. 그런 것들이 N차 감상의 영역이라서 전시는 결국에는 그때 내가 보았던 타인의 작가의 시야를 보고 나서
느낀 것 플러스 그 이후에 내가 감상한 것에 대해서 내가 되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든 것, 어떤 그 감정, 찰나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오래 남는 여운이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, 그런 것들의 모든 총집합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결국에는 예술가가 현현에 놓은 그 뭔가 예술 세계에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총집합이 저는 전시 감상이라고 생각하는데, 그러고 나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그 이유가 있는 게, 감상하고 나서 나와서 후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.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후련해지는데 그런 기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, 전시는. 그러다 보니까 이 찝찝함과 어떤 좋으면서도 찝찝한 느낌? 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. 저는 뭔가 마음이 꿍하면 항상 글을 써왔거든요,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니까 전시를 보고 난 뒤에 이 전시로 한정해서 좀 여쭤보자면 뭐 문득 생활하거나 그 이후에 뭐 1년 정도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 좀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경우가 있으셨을까요? 오히려 너무 관련 없는 걸 보면 정반대의 것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, 저는. 그러니까 뭐 너무 다른 경우예요. 그래서 말들 알들이지 사진전이었는데 친구랑 같이 갔고, 그리고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. 모처럼 약속 잡아서 나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제가 무물 전시를 봤을 땐 날씨도 좋았고 또 혼자였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. 그리고 전시 내용도 사실 거의 포토존? 뭔가 SNS에 업로드할 만한 포토존? 이런 것들 위주로, 컬러도 굉장히 강하고 강렬하고, 전시 공간의 컬러도 섹션별로 화이트, 막 레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전시를 봤던 경험도 결코 나쁘지 않았거든요. 친구랑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, 또 하필 비가 너무 쏟아져서 잊지 못할 하루가 됐는데, 정말 잔잔하게 그지없는 무물 전시랑 또 그날의 분위기나 온도랑 완전 달라버리니까 오히려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, 그 당시에. 근데 그 전시도 무물 전시만큼 저는 좋았거든요. 그 시간이 즐거웠고, 아, 이건 다른 종류의 즐거움이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. 특히 전시 경험에 연관해서 전시 경험이 좀 자주 떠오르는 편이세요, 그러면?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하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뭐 사실 사람이 안 그럴 순 없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자꾸 영화로 비유를 하는데,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, 오펜하이머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, 예전 작품들, 뭐 최근에는 뭐 덩크르크, 인터스텔라 혹은 뭐 테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교를 하고 보고 싶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창작자의 고유한 새로운 창작품이고, 그걸 그 전 것들과 비교하면서 뭔가 감상한다면은 그 감상의 순수한 뭔가 의도가 저해된다, 혹은 그게 망가진다. A를 A로서 온전히 보고 나는 그걸 느끼고 싶은데 그 전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 되는 게 싫은 거예요. 아, 내가 비교하는 것을 감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정보의 영역으로 넘겨버리자. 그래서 어떤 전시를 보고 그 정보들을 쭉쭉 나열하고, 뭐 전시 분위기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도 괜찮고 이걸 보는 누군가에게도 괜찮은 일이 되겠다,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로 정해버려서 전시를 보면은 다른 전시 경험을 떠올리게 되죠. 무물 전시를 떠올리게 된 것은 제가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봤던 어떤 전시들하고도 다른 전시였어요, 사실. 그러니까 전시들은 보통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, 작가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으면 나 완전 이런 색깔이야, 이거 좀 봐봐 하는 전시가 대부분인데, 그거를 근데 사실 다르게 말하면 안 보여서 너무 잘 보이는 거죠. 하얀색 같은 거는 사실 색이 없는 색이라고, 예전에 어릴 때 막 하얀색은 없는 색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색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하얀색은 너무 잘 보여요. 근데
전시 자체가 그런 하얀색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, 이런 전시를 좀 더 많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뒤로 계속 했는데, 결이 비슷한 거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한 제가 정의하는 그러한 전시는 최근에 1년간은 보지 못해가지고, 작가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걸 다시 못 봤어요. 그래서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전시들을 떠올렸을 때 제가 해당 그 문물 전시가 내가 1년 동안 본 전시 중에 제일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남고, 그렇지 않거든요. 이게 제일 좋았진 않아요. 사실 더 좋은 전시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브랜드 지금도 떠오르는 건 문물 전시예요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아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